자, 오늘은 저번 시간이 아니죠. 저번에 했던 의식혁명, 그때 이제 여러분들 의식 체크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어, 그, 오늘 좀 그거 좀 마무리가 조금 아쉬워서, 한 번 더 해볼까 해서 의식혁명, 가지고 좀 해볼 생각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김선희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의식 레벨표. 저번에 이제 보여드린 표하고 똑같은 건데, 예,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한 걸로 가져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하늘님. 예, 잘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의식 요거 이제 200 요 기준 노란색 쳐져 있는 요 기준이 이제 매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500이라는 이 요 경계 여기가 이제 또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저번 방송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간단하게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의식혁명은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죠.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을 수치로 이제 측정하는 법을 발표한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0부터 1000까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이제 예수나 부처 뭐 이런 성인들의 의식은 이제 1000이다. 예, 1000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의 이제 기준은 그보다 훨씬 낮겠죠. 예, 낮는데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거는 IQ하고도 상관없고 그 사람 인격, 인격하고는 좀 영향이 좀 있죠. 인격하고는.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인 지위, 돈 잘 버는 거 이런 거 갖고는 직접 관계는 없어요. 의식이 낮다고 인간성이 쓰레기다 이런 거는 아닌데 의식이 낮으면 그러니까 남들한테 하는 게 꼭 잘못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첫째는 이제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행복, 응? 절대적인 행복 그런 것과는 의식이 낮으면 이제 아무래도 멀어진다. 또 이제 성품 자체가 조금 양적인 분들, 좀 외향적인 기질을 가진 분들은 의식이 낮을 경우에 그 의식 낮은 표현이 그대로 이제 외부에 나타나게 되는 특성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신 분들은 보통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이 탓을 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말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음적인 분들, 내향적인 이제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들은 남의 탓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주로 자기 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정.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심해지면은 이제 자살도 하고 여러 가지 자해도 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대한 의미 또 행복은 뭐 일도 못 느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의식을 우리가 확장하고 그 마음을 열어가는 것들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지간에 이거는 이제 행복과 직결된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누군지 그런 부분과도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의식이 성장을 해야 여러분 하시는 일이 더욱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정원식님. 예, 권성민님도 어서 오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 속에서 생각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이제 주체적인 의식 상태가 무엇이냐, 의식 수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체적인 의식의 이게 수준이 뭐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수치심, 죄의식, 무기력,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심, 뭐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대부터 의미가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200대부터 용기, 중정, 자발성, 포용, 이성, 사랑, 기쁨, 평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회로 올라갈수록 이제 그 사람의 의식 세계가 밝고 긍정적인 측면을 갖게 되는 거고, 음, 밑에 있을수록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자기를 많이 지배하고 있다. 자기 생각 속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식이 낮으면 행복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기가 힘들다.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의식을 높여야 되고, 또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의식이 올라가면은 그 하는 일의 그 뭐랄까 역량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건 꼭 돈을 많이 번다라고 뭐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 웬만하면 사업이 더 잘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에 그걸 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굉장한 엄청난 업적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높이는 방법. 저번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논하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논하려고 다시 의식혁명을 좀 거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높이 올라가면, 예, 높이 올라가면은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어, 오늘도 좀 공부를 제가 오늘은 좀 공부가 잘 돼서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 오늘은 좀 제가 의식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우 이제 그 평화롭고, 뭐랄까 의식이 높아지면은 그러니까 잡념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아주 지극한 평화 이런 것들 느껴지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빵 트이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왜 가슴이 빵 트일까? 라고 이제 예, 의문이 들었는데,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제 오늘 그 얘기 할 겁니다. 일단 한번 이제 좀 궁금하지만 순차적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쭉 이제 뭐 의식을 측정하는 방법, 의식이 낮으면 어떻고 저쩌고 이제 저번 방송 때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의식혁명 이제 그 20을 보면은 의식의 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천 번의 계산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의식 수준은 한 생의 평균 5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5 이상 높아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뭔가 자기의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면, 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나이를 먹든 뭘 하든 어떤 경험을 하든 간에 5 이상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예,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백 가지 개인적 경험을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학습되는 교훈은 대개 몇 가지뿐이다. 예. 우리가 뭔가 경험을 하고 막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 학습을 하는 케이스는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내가 피해를 받았다든지, 예? 뭔가 그걸로 인해서 슬펐다든지 아팠다든지, 그런 이제 그 부정적인 부분만 이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식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망했어, 예? 사업하다가 망했어. 그럼 망했으면은
망했을 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부가 안 될 사람들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게 자기 탓이 아니야. 망한 거는. 예? 직원이 잘못해서. 어? 그다음에 뭐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갑자기 저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서. 응? 뭐가 어째서.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정책이 바뀌건 뭘 하던 직원이 잘못하던 그거 다 자기 탓이죠. 그런 직원을 관리 못한 것도 자기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거시적인 어떤 경제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대비를 안 했다는 것도 자기 탓인 거고. 결국은 모든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은 다 자기의 책임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걸 자기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의 책임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게 그런 인생사 속에서 전혀 배울 만한 게 없어요. 오직 배운다는 것은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진 않을까, 몹쓸 생각을 하진 않을까, 계속 방어적인 자세로만 취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보다 앞선 개별 문화에선 더 큰 표차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일본인들은 2차 세계대전에서 교훈을 얻었고 집단적으로 진화상의 큰 도약을 이루었다. 한편 미국의 의식 수준은 베트남 전쟁 결과 하락했는데 미국이 실제로 배운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두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해도 그거를 이제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음, 의식이 진화할 수도 있고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 얘기도 중요합니다. 의식 속에서 상승 운동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발적 태도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도 어떤 분 상담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뭐랄까 감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운세를 묻는데 운세를 뭐 말씀도 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 자체가 이제 굉장히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또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뭔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은 어 내가 그걸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예?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주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마음 공부를 하든 간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확고한 긍정적인 자세로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머리가 복잡하시다 보니까 의식이 낮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니까 머리가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너무 에너지를 쓰고 산다 이 말이에요. 예? 쓸데없는 일에.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쓰고 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거에는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사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망상이 많냐고 하면은 그 힌두교 가르침 베단타라는 게 있어요. 베단타. 에, 베단타에 의하면 인간의 고통의 5가지 원인이 있다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대요. 첫째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지 정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계속 자기를 다른 사람한테 투영을 시키거나 또는 이제 상상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끔 스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당신 누구요? 물어보면은 아 저는 덕현인데요. 덕현이 너요? 그러면 원래부터 너요? 아니 덕현이 혼데요. 그러면 당신 누구요? 전 전데요. 저가 누구요? 계속 물어봐. 그러면 묻고 계속 묻다 보면은 그러면은 아니 저는 뭐 그냥 남자죠. 남자가 너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예. 뭐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할 말이 없어요. 점점점 계속 물어보면 꼬치꼬치 물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자기 자신한테 꼬치꼬치 물어본 적이 없다. 예? 그걸 알려고 하는 그런 지대한 노력을 안 했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통의 원인이 방금 말씀드린 에고 자아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킨대요. 응? 에고. 에고는 이제 가짜의 자아상이지, 상이지. 에고는 상을 만들어내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각종의 상들 있죠.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어? 뭐 이러다 나라가 망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 있죠. 에? 뭐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다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아상. 그러니까 자아상이라는 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등등. 응? 나는 뭐 좋은 거부터 이 에고는 이제 긍정적인 것부터 부정적인 것까지. 응?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에고고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에고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라고 이제 믿어버리는 예? 그런 상태가 이제 또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덧없이 사라지고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덧없이 사라지고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집착. 그런 것들은 명예, 인기, 그 다음에 재물, 뭐 이런 거 있죠. 사랑 이런 거 있죠.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도,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있는 사랑 같으면 그건 영원한 거지만, 어떤 대상을 딱 삼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그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 그 대상이 변하는 순간, 그것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덧없다. 결국은 이제 죽을 때 되면은 그게 덧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게 덧없는 건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충분히 먹고 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에 집착하는 마음. 사람이 물론 먹고 살 게 없을 때는 돈에 아무래도 이제 돈 없이는 현대사회는 살 수가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죠. 당연히.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걸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오로지 이제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제 그런 이제 집착.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은 무엇을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름이 높아지고 인기가 생기는 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생기고 명예가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는 것에 집착하는 그 마음. 내가 때로는 뭐 가만히 있는데 유명해져서 인기가 생겨서 인기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난 나대로 사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겨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거를 막 처절하게 버티려고 하는 그런 이제 감정들, 이게 다 이제 덧없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붙들고 있어도 어느 때가 되면, 인연이 다 되면은 그거는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영원할 거라는, 영원하고자 하는, 영원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이제 그런 것, 그런 이제 덧없는 것을 집착하는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번째는 덧없고 실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실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 하루의 생각의 한 90%를요, 90%를 나한테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평생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 요 일에 하루의 생각의 90%를 쓰고 있다니까요.
또 내가 생각해봐야 어떻게 할 수 없는 생각들. 요즘 뭐 뉴스가 시끄럽죠. 한참 또 우리 저 일본의 아베 형님께서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니까 좀 시끄러웠고, 또 요즘은 또 뭐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문제 때문에 또 시끄럽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박 대통령, 그 다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그 재판 결과 때문에 또 시끄럽고. 어 근데 뭐 그거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내가 신경 쓴다 그래서 그 일이 달라지나요? 음. 그 일이 달라질 일이 없잖아요. 내가 생각한다고. 응? 그거는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인사청문회는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이나 그 관계자들이 이제 어쩌고 저쩌고 자기네들끼리 치고받든 어쩌든 하면서 어떤 식으로도 결론이 날 거고, 내가 생각해봐야 그 대세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어디 뭐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했는데 거기 가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고 이제 그런 걱정들. 어차피 가야 되잖아. 어차피 가야 되잖아.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 만나기로 했는데 괜히 뭐 만났다가 나한테 해코지 하진 않을까. 근데 안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그 죽을까봐, 지금 나한테 죽음이 닥치지 않았는데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그거 다 지금 현재는 실제하지 않은 것인데, 그런 필요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마음이 또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푸른태양님. 예, 이뻐요님도 어서 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예, 요 이제 5가지가 결국은 인간을 이제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다라고 이제 베단타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옆으로 빠졌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자발적 태도라는 거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지 누가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이를테면은 공부를 분명히 가르쳐 드렸는데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면은 근데 알려줬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공부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밖에 안 됐어, 공부가. 그러니까 이만큼 공부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아씨, 배울 게 없네, 이렇게 나와요. 저 선생은 뭘 잘 못 가르치네. 그러니까 분명히 가르침으로 이만큼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그만큼은 와야 되는 건데 그 못 온 이유는 다 자기 문제잖아요. 뭐랄까, 공부하는 것도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거지 선생이 날 공부를 시켜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발적인 태도가 아니죠. 의존적 태도죠, 그거는. 그쵸? 음. 도력 높이고 싶어요. 네, 꾸준하게 이제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나오죠. 의식의 척도에 두 개의 큰 임계점이 있다. 첫째는 200의 힘의 부여가 일어나는 초기적 수준.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도 제드렸지만 200이 의식 수준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200까지는 끌어올려야 돼요. 200의 그 긍정의 상태로 끌어올려야 돼요. 200의 상태 끌어올려야 되고, 이 지점에서는 비난이 멈추고 자신의 행동, 이 지점에서 비난이 멈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희망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비난도 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200의 단계에서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심하게 비난하지는 않죠. 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가 이제 200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긍정으로 바뀌는 건데, 내가 뭔가를 찾고 지금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거나, 뭐 죄책감을 느끼고 있거나, 과거에 뭐, 그, 부모님에 의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거나, 남편에 대한, 또는 와이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200으로 올라가는데 굉장한 장애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계점은 500이에요. 물론 이제 300 갔을 때 다르고 400 갔을 때 달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근데 500이 넘어가면은 이 수준에서는 사랑과 시비 분별하지 않는 용서를 하나의 생활 양식, 완전히 생활이 돼 버려요. 응? 절대 남을 미워할 수가 없는 단계가 돼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500이 돼야 가슴이 진동을 해요. 500에서 550 정도 넘어가면은 가슴이 진동을 해요. 뒤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이제 차크라가 여 밑에서부터, 차크라 아시죠? 차크라가 이렇게 7가지 차크라가 있어요. 빨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200에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200 정도 되면은 차크라가 이 위로 올라와요. 예. 위로 올라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진동을 해. 근데 이제 그 밑에 단계에 있을 때는 이 밑에 단계 차크라들은 굉장히 욕망적인 차크라거든요. 그러니까 막 물질욕, 성욕, 욕망이 그러니까 자기를 지배하는 그런 이제 저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측면을 되게 이제 중요시 생각하는 단계인데 이제 200이 올라가면 이제 이게 중심선으로 여기 보면은 거의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중안 위장 정도예요. 위장 정도 위치에 있는 차크라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제 한 500쯤 올라오면은 여기 가슴으로 올라와요. 이게 가슴으로 올라. 그리고 이제 뭐랄까 여기 이제 이 목 있는 쪽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한 600 수준? 600? 제가 그 공부가 잘 돼가지고 600이 넘어가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눈을 이렇게 딱 감잖아요. 어떨 때, 늘 그런 건 아니고, 어떨 때 이렇게 무의식 상태에서 그냥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잠이 좀 덜 깨가지고 눈을 이렇게 싹 감고 눈만 감고 있을 때, 응? 있으면은 눈에서 오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오라가 왔다 갔다 하는데 주로 저는 이제 보이는 색이 파란색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파란색 보이는 건 아니고 노란색도 보이다가 초록색도 보이다 그러는데 주로 그러니까 보인다 하면은 파란색이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저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영적인 상태, 초월한 상태는 이제 여기 위인데 여기 백회열이죠. 여기는 이제 여기 거기까지는 나는 안 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니 물론 갔다 와본 적도 있지만은 이게 단 순간적으로 이렇게 싹 갔다 와가지고 이게 지극한 내가 이렇게 경험을 말씀을 많이 못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600 넘어갔을 때 여기가 그러니까 열려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제3의 눈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인당 그러니까 여기 제3의 눈 여기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기가 보기 시작해요. 이제 여기가 뚫려버리면은 이제 우주와 하나가 이제 되는 거예요. 우주와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이제 차크라가 하여튼 그래서 이게 차크라가 점점점 올라가는데 이 가슴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사랑이에요. 사랑. 남을 미워할래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500의 수준에서부터 너와 내가 하나라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라고. 저도 안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197 그렇게 그랬어요. 190 뭐 197 이랬어요. 제가 20살 때 20대 때는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그때는 막 모든 게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그때 얼마였을까 재볼까? 그때 내가 23살의 의식이 얼마였을까? 150대였어요. 그때는 막 욕도 잘하고요. 제가 그때 별명이 쌈딱이었어요. 쌈딱. 이해가 되세요?
싸움짝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눈도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150이면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아까 의식 레벨표. 150이면은 분노잖아요. 예, 분노. 그러니까 되게 분노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하고 맨날 싸웠어요. 예? 왜 피해의식이 많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철학 공부하면서 뭐 카네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마음을 어쩌고 하는 뭐 이제 일반 서적들 이런 그거는 조금 이제 낮은 수준의 마음 공부 책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의 저기 양식을 좀 쌓으면서 그렇게 해서 서서히 올라가 가지고 철학하고 한 7, 8년 지나고 나서는 거의 한 200대 가까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과학상자, 과학상자. 예. 과학상자도 하고 싶었고 보이스카우트도 하고 싶었고요. 행글라이더도 날리고 싶었고요. 그 소풍 갈 때 나도 저 돈 좀 많이 갖고 가가지고 장난감 많이 사고 싶었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학여행 때도 돈 좀 많이 받아가지고 멋지게 좀 놀고 싶었는데 그런 게 다 막 꼬여가지고는 분노가 많았었죠. 자 이제 이렇게 저 홀로그램 자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음, 한번 읽어볼게요. 태도가 사람의 경험하는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은 세계를 경험하는 수많은 유효 방식이 있다는 것을 처음에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 홀로그래밍을 바라볼 때처럼 무엇이 보이는지 전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달려있다. 그렇다면 어떤 위치가 실상인가? 사실 이곳은 홀로그램 우주다. 각각의 시점은 바라보는 이의 의식의 독특한 수준에 의해 규정된 어떤 위치를 반영한다. 만일 내가 홀로그램 이쪽에 있다면 나의 자각은 저쪽에 있는 관찰자의 지각과는 거의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이 말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람은 항상 투영을 시키거든요. 어떤 상황을 보면서 상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 보고 있는 그거를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홀로그램이 홀로그램을 보는데 내가 어떤 위치에서 그 홀로그램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매우 답답할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미로 이렇게 찾기 게임 하는데 우리 미로 안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되게 답답할 거 아니에요. 응? 막 길도 못 찾고, 응?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난감하고. 근데 미로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가 그 미로를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은 그 미로 속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안 들겠죠. 그 게임을 즐기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홀로그램 위치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홀로그램 그 자체로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3차원 홀로그램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3차원 홀로그램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4차원 홀로그램은 어떨까? 그것은 그 자체에 대한 가능한 모든 경우를 동시적으로 포괄할 것이다. 변화한다는 것은 시간 속 이동한다는 것인 듯한데 그러나 시간 자체가 초월된다면 연쇄와 같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 3차원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일직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차원이 홀로그램이 4차원으로 넘어가면은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과거, 현재, 미래, 예? 뭐 이런 것들 우주와 그러니까 저 우리는 지금 3차원적으로 생각할 때 우주는 저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구 바깥에 이게 3차원적 개념이거든요. 근데 4차원적 개념 뭐냐면 우주가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 삶과 죽음이 이건 다 상상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저 인간 진짜 4차원이네 라고 말하는 것도 약간 그런 거일 수 있어요. 공시적이라는 게 이렇게 동시에 동시에 이게 횡으로 다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종으로 생각하잖아. 이렇게 길게. 근데 시간성이라는 것 자체 이거를 횡으로 하는 거예요. 공간성이라는 것 자체도 이게 우리는 나눠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뭐 공간 이동 뭐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3차원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4차원은 그런 게 없어지는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 600에서 700의 수준에서는 이었던 것이 인 것, 말이 여기 이상해요. 인 것, 그리고 일 것이 무엇인 것, 무엇일 것, 이것이 완전히 동시적인 홀로그램 가능성 내 비언어적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4차원의 세계가, 이제 4차원의 세계로 이제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나 우주나 막 이렇게 우리 이렇게 깨달으신 분이나 영적 지도자, 이런 분들이 자꾸 우주를 논하고, 어? 뭐 우리는 3차원적으로 바라보고 뭔가를 물어보지만 그 사람들은 4차원적으로 자꾸 대답을 해주잖아요. 응? 여기 있다. 도가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우주가 어디 있냐? 거기 있다. 상상의 나래가 이제 끝도 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제 이랬을 때 이제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이제 단순한 거예요. 자,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게 내 거라 할 게 있나? 내 거라 할 게. 몸이 내 겁니까? 여러분 뭐 여쭤볼게요. 몸이 내 거예요? 왜냐면 몸이 내 거가 아니라는 증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몸은 이게 마치 내가 쓰고 있으니까 내 거인 듯 하지만 사실은 내 몸은 자연에 있는 기운, 태양의 기운, 산소의 기운, 그쵸? 그 다음에 식물을 섭취하고 동물을 섭취하고 뭔가 섭취해서 만들어져서 지수화풍으로 구성됐다 그러죠.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절대 우리 몸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끝없이 순환하거든요. 네가 먹었던 거 또 내가 먹고, 내가 먹었던 거 네가 먹고, 내가 숨쉬었던 공기 네가 숨쉬고, 네가 숨쉬었던 공기 내가 숨쉬고, 계속 교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도 계속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에너지를 교환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고정할 만한 측면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따지고 보면. 그래서 또 우리 그 지구가 형성이 될 때 원래 지구가 그 외계에서 막 와가지고 막 운석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불덩이가 됐다가 막 이런 그 진화 과정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빅뱅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원래 우리는 그래서 우주에서 왔다는 거지. 이 몸도 그러니까 우주에 그러니까 지구에 이 흙이 변화돼서 식물이 됐다가 동물이 됐다가 이런 것들을 먹었으니까 나도 결국은 그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나하고 다른 거다, 별개의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몸도 그냥 이 몸은 내가 쓰는 거지. 내가 잠깐 빌려 쓰는 거지. 이 몸이 내 거라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전혀 남인 것 같고 타인인 것 같지만 우리는 어, 공통적으로 다 지구를 공유하고 살고 있고 한 조상에서 나왔고 한 뿌리이며 결국은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 불가결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가 누구를 뭐 미워하고 밀어내고 그럴 여지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 차크라계. 많은 영성 부분에서 인정하는 고전 차크라계는 우리가 연구에서 일어나는 의식 지도와 거의 정확히 상관된다. 600 수준은 정수리 거기와 일치되고 500은 가슴과 일치된다는 거지. 200과 그 이상은 태양 신경총과 일치된다. 반면에 악의, 시기, 분노, 질투, 낮은 감정들은 비장과 결합되어 있다. 차크라와도 이제 관련이 있다는 얘기고, 여기 뭐 이런 얘기 나오네. 예를 들면 사이비 철학의 숱한 유행 서적의 극단적 부정성은 그 책들을 테스트해 보면 분명하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 이걸 체크를 할 수 있으면은 그 책에도 보면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 책을 구매할 때 해보거든요. 이렇게 그 책의 그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그 책을 쓴 사람의 에너지가 그대로 거기 묻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높은 책을 이제 사서 봤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내가 사입이 뭐 이상한 거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거죠. 의식을 높이는 방법은, 네.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안 하고 사주 공부를 하면은요,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는 사주풀이 있죠. 뭐 이혼했네, 뭐 어쨌네, 죽네, 병 걸리네,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무기로 삼는 이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강의가 귀에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좀 이제 긍정적으로 가고 싶다. 지금은 좀 낮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제 강의가 귀에 좀 더 들어오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제 에너지 자체가 그렇게, 제가 뭐 어디 뭐 이거 사주 보면서 저는 나쁜 것도 좋은 걸로 딱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여튼 오늘 너무 또 여러분들 때문에 즐거웠고요. 예, 또 좋은 밤들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